다음은 뷰 메뉴입니다. 뷰에 있는 기능들은 저희 앞전 영상, 디버깅 영상에서 많이들 다뤘기 때문에 거기서 언급하지 않은 것들만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뷰 메뉴는 사실상 CCS의 기능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종 창이나 패널을 열고 닫는 메뉴입니다. 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커맨드 팔렛. 커맨드 팔렛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상단에 검색창처럼 입력창이 하나 생기고요. 여기서 필요한 CCS의 기능들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드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로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로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메뉴를 찾을 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런 점들은 주의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보는 것이 커맨드 팔렛이 되겠습니다. 커맨드 팔렛에서 이 꺽쇠 기능이 들어간 것이 CCS 명령을 찾는 기능이고요. 이 꺽쇠를 지울 수도 있는데 이 포맷은 컨트롤 P를 눌렀을 때 나오는 파일 찾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꺽쇠를 입력하시면 아까 보셨던 CCS 명령어 그리고 콜론을 입력하시면 해당 라인으로 이동할 수가 있는 기능이 되고요. 그리고 at을 입력하시면 현재 파일에서 사용된 심볼들, 뭐 함수 이름이나 변수 이름들 이런 것들이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at하고 콜론까지 넣으면 펑션과 베리어블 변수를 구분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샵을 입력하시면 현재 파일이 아니라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모든 심볼들에 대해서 검색을 해줍니다.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걸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샵인 상태에서 GPIO 컨트롤 레지스터 구조체를 찾는다고 하면 GPIO 컨트롤 레지스터가 바로 이렇게 검색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네, 다음은 뷰 메뉴에서 어피어런스인데요. 의미 있는 거 몇 가지만 보자면 풀스크린 F11번 그리고 창 최대화 보통은 탭 이름을 더블 클릭하면 최대화가 되는데 여기서는 안 먹히고요. Alt M 이런 단축키를 사용해서 최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뷰에서 어피어런스 여기서는 이제 바탕 패널 지금 컨트롤 J 단축키고요. 빌드를 했을 때 생성되는 이런 바탕 패널들을 컨트롤 J를 통해서 없앴다가 나타났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드를 좀 더 한 번에 많이 보고 싶을 때 이런 기능들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J를 반복해서 누르면 온오프가 됩니다. 그리고 줌 인, 아웃, 리셋,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요거는 뭐 크롬이나 이런 웹 브라우저에서도 가능한 기능인데 컨트롤 플러스를 누르면 화면이 커지고요. 컨트롤 제로를 누르면 다시 리셋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상태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디터 레이아웃인데요. 예를 들어서 파일 하나를 더 연 다음에 드래그를 끌어서 이렇게 레이아웃을 바꾸는 기능이니까 요거는 마우스로도 할 수 있어서 크게 언급은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리소스 익스플로러 TI가 제공하는 문서와 소프트웨어 같은 모든 자료를 모아놓은 뷰입니다. 트리 구조로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실행을 해보자면 이렇게 C2000 관련한 드롭다운을 내려서 문서도 보실 수가 있고 소프트웨어도 보실 수가 있고요. C2000웨어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리소스 익스플로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콘솔입니다. 여러 가지 뷰들이 있고요. 상황에 맞게 뭐 빌드를 했을 때 창이 뜬다거나 그렇게 하는 거니까 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클로드 코드 챗은 이전에 프리퍼런스에서 했던 AI 어시스턴트 세팅을 마치면 이 클로드 코드 챗 화면이 뜹니다. 이거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클로드가 활성화가 됩니다. 클로드 코드 세팅하는 방법은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다시 뷰에서 AI 챗 여기 있는 AI는 위에 있는 클로드랑 조금 다르고요. 테이아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AI 기능인데 사실상 이제 MCP 서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CCS 내부 기능을 쓸 수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클로드 코드다 보니까 이 AI 챗은 안 쓰신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버그 항목은 저희 디버그 뷰 이전 영상들을 보셨다면 브레이크 포인트나 콜스택 그리고 타겟 컨피규레이션, 스레드 이런 것들은 디버그 뷰
여기 있는 항목들입니다. 네, 요거를 뷰로 표시를 해 놓은 거고요. 다시 뷰 메뉴에서 커넥트 타겟 메뉴를 눌러보시면 현재 저는 USB 커넥터에 XDS100V2라는 JTAG 에뮬레이터를 물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식하고 여기서 보여주는 거고요. 다음은 디스어셈블리 기능인데요. 현재 사용 중인 CPU가 멈춰 있는 곳의 코드를 어셈블리어로 보여줍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 최적화 같은 것들을 하실 때 아마 잘 사용할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최적화하는 경우에 쓸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있고 익스플로러는 현재 보고 있는 이 익스플로러 뷰. 네, 다음은 겔 파일. 겔 파일도 디버그 모드가 열린 다음에 보여지는데 현재 사용하는 칩에 따라서 CCS가 해당 칩을 어떻게 인지해야 되는지, 어떤 주소에서 뭐 연결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하드웨어랑 좀 연결된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크게 보실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이 겔 파일을 통해서 스크립트 메뉴가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는 연속한 데이터, 결국 배열인데 그 배열의 값들을 시각적으로 보는 기능, 그리고 28X 메모리 안쪽의 내용을 주소 값을 입력해서 그 주소 안에 있는 메모리 값들을 보는 기능, 그리고 메모리 얼로케이션은 현재 프로그램, 아웃 파일이 어떤 메모리 영역에 어떤 섹션을 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분할해서 보여줍니다. 메모리 맵은 칩의 메모리 구조를 보여주는데 제가 봤을 땐 크게 와닿지는 않아서 데이터 시트를 보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쭉 넘어가서 네, 아웃라인. 아웃라인이 이게 이제 쓰다 보니까 굉장히 좋던데 코드 양이 많을 때 내가 가고 싶은 위치를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함수고 요거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함수가 많다고 하면 이제 휠로 내리거나 이 미니맵을 통하지 않더라도 그 함수 이름들을 눌러서 해당 위치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네,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 보면요. 여기서 토글 툴바가 있습니다. Alt T가 되겠고요. Alt T를 누르면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이 아이콘으로 표시가 됩니다. 생각보다 편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툴바 띄워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뷰 메뉴에서 여기서 볼 만한 거는 미니맵. 코드가 긴 경우에 이 미니맵을 통해서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브레드크럼, 이제 빵 부스러기 뭐 그런 이야기인데 현재 파일이 어느 경로에 있는지 그리고 현재 메인 함수를 보고 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는 이렇게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눌러서 이동할 수도 있는 네, 이 부분을 켜고 끄는 토글하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럼 뷰 메뉴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다음은 고 메뉴입니다. 코드 안에서 원하는 위치로 빠르게 이동하는 기능들을 모아 놓았습니다. 네, 고 메뉴에서 go back 그리고 last edit location 이 두 가지 기능을 보면요. 자, 먼저 go back 지금 이 구조체를 F12번 단축키를 통해서 구조체의 정의가 있는 곳으로 가봅니다. 그리고 이전으로 돌아가려면 Alt 방향키 왼쪽 하면 다시 원래 랩 3-2.C로 그리고 Alt 하고 방향키 오른쪽을 누르면 구조체 정의를 보던 곳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정했던 곳 Last Edit Location Ctrl Alt Q를 누르면 저희 아까 백티커 변수에 테스트라는 글자를 붙였던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네, 마지막 편집했던 위치로 이동합니다. 자, 다음은 Go 메뉴에서 Go File, Go to Symbol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Ctrl P, Ctrl T네요. 컨트롤 P를 누르면 파일을 찾던 곳 여기에 at을 붙이거나 아니면 샵을 붙이거나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go to file 기능을 오픈하고요. 그리고 컨트롤 T를 누르면 앞에 접두어 샵이 붙은 거죠. 컨트롤 P에서. 이 경우에는 워크스페이스 파일 전체에서 원하는 심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GPIO 검색하시거나 GPIO. 네, 대소문자 구분도 가능하네요. 그리고 고 메뉴에서 Go to Symbol in Editor. Ctrl Alt O를 누르면 네, 접두어 at을 붙인 것과 같은 기능입니다. 다음은 가장 많이 사용하시게 될 Go to Definition 정의된 곳으로 이동하는 여기는 Ctrl F12로 되어 있는데 그냥 F12만 누르셔도 이동을 합니다. 구조체에 F12를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원래 파일로 돌아갈 때는 Alt 화살표 왼쪽에서 처음 파일로 돌아오시면 되고요. 자, definition으로 정의된 곳으로 갔다면 그 아래쪽에 있는 declaration, 요거는 선언이죠. 네, 정의와 선언의 차이. 선언은 나는 이런 것을 쓰겠다 라는 거고, 정의는 그 내용을 채우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수를 한번 볼까요? init cpu timer라는 함수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declaration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선언된 곳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Alt 화살표 왼쪽으로 돌아와서 똑같은 함수를 찍고 definition으로 정의된 곳으로 가면 이 함수의 내용이 채워진 곳, 이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다음 메뉴도 보겠습니다. 구조체를 찍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이번에는 타입 데피니션으로 가볼까요? 저 구조체의 타입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보는 곳입니다. 네, 이 구조체 안에는 이제 이런 유니언들, 공용체들이 쭉 들어있네요. 다시 Alt 화살표 왼쪽으로 돌아오고요. 자, 다음은 Go to Implementation입니다. 함수 구현부, 이제 정의로 이동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동작을 하지 않아서 요거는 스킵을 하고요. F12번을 눌러서 네, 정의 부분을 찾아가는 Go to Definition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Go to Reference. 레퍼런스 단축키는 F12번입니다. 특정 함수나 변수들이 어디서 쓰였는지 확인하는 기능인데요. Shift F2번을 누르면 변수의 선언, 그리고 초기와 실제 코드에 사용되는 이런 코드 위치까지 이동을 해줍니다. 창을 닫으실 때는 ESC 키로 넘겨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Go 메뉴에서 해당 라인으로 찾아가는 기능, Ctrl G, 그리고 Go to Bracket. 요건 이제 함수나 반복문에서 나오는 괄호 한 쌍을 시작과 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기능입니다. 컨트롤 쉬프트 백슬래시, 백스페이스 밑에 있는 원화 표시랑 같이 있는 그 키죠. 그리고 가보시면 컨트롤 G를 누르면 상단에 저희 컨트롤 P로 열었던 입력 창에서 콜룸이 들어가 있고 여기서 줄번호 예를 들어 뭐 55번을 입력하면 이렇게 해당 줄번호로 이동합니다. 이게 컨트롤 G, go to line이 되겠고요. 다음은 컨트롤 쉬프트 백슬래시, 지금 57번으로 이동했습니다. 다시 한번 컨트롤 쉬프트 백슬래시, 메인 함수에 쌓여진 괄호,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반복문 while 안에도 괄호가 있는데 여기서도 컨트롤 쉬프트 백슬래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괄호가 너무 많이 쳐져 있는 함수나 반복문이 나열이 되어 있을 때 거기서 괄호 한 쌍을 찾기에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메뉴에 있는 다음 내용들, 프로블럼은 빌드 에러가 발생한 지점을 찾아가는 것 기능인데 프로블럼 뷰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이 next, previous, change는 제가 입력을 해봤는데 동작을 안 해서 이것도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메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프로젝트 메뉴입니다. 프로젝트 메뉴에는 빌드가 있고요. 그리고 빌드의 설정이 있고, 그리고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 빌드 올은 워크스페이스에 올라와 있는 모든 프로젝트를 한 번에 빌드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분해서 빌드 프로젝트가 있는데 요거는 개별 프로젝트 하나씩 빌드를 하는 거고요. 이때 빌드 프로젝트는 코드에서 수정된 부분만 빌드합니다. 이런 방식을 인크리멘탈 빌드라고 하고요. 그렇게 누적해서 수정된 부분만 빌드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 한번 깨끗하게 지우고 다시 빌드를 할 수 있는 것이 클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지우는 메뉴. 프로젝트 빌드의 결과물을 지우는 클린이 있고요. 그 상태에서 리빌드, 새로 한번 다 빌드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네, 빌드 프로젝트를 하다가 뭐 클린 없이도 리빌드를 다시 한번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빌드 컨피그레이션이 있습니다. 빌드 설정이죠. 빌드 설정은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서로 다른 아웃 파일을 생성하도록 파일 구성과 프로젝트 속성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똑같은 메인 함수가 있는 파일을 두고 플래시에 들어갈 아웃 파일을 만들거나 램에 들어갈 아웃 파일을 만들거나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는 거죠. 그 구분은 cmd 파일을 변경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파일 구성을 바꾸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속성, 프로퍼티를 바꿀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파일 구성은 어떻게 바꾸느냐? 특정 파일을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빌드에서 제외, exclude 시킬 수가 있습니다. 눌러보면 이렇게 취소선이 그어지면서 excluded라고 표시가 됩니다. 자, 빌드 설정은 이 핵심 개념 두 가지를 가지고 프로젝트 속성 변경 그리고 파일 구성 변경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만드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나오는 메뉴는 시스템 컨피규레이션. 이제 요거는 시스컨피그라고 하는 별도의 GUI, 주변회로 초기화를 도와주는 툴이 있습니다. 요거는 다음 영상 주제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executable action이라고 해서 프로젝트 프로퍼티에서 터미널 명령어를 이용해서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메뉴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다음 리팩터라는 기능은 이제 CCS 프로젝트 파일 구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현재 파일들은 다 실제 파일이 프로젝트 예제 폴더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몇몇 파일들 같은 경우에는 원본이 이 폴더에 없고 원본은 다른 곳에 있는데 CCS 기능상 그 파일을 이 프로젝트로 링크해서 가져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파일들 같은 경우에 링크를 실제 카피본으로 바꾼다던가 아니면 카피본을 링크로 바꾼다던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리팩터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퍼티는 지금 선택한 객체에 대한 속성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파일 단위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프로젝트 레벨에서 프로퍼티를 봐야겠죠. 이렇게 열면 이러한 프로퍼티 창이 나오고요. 요거보다는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가장 아래쪽에 보시면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이 프로퍼티를 열면 메뉴가 나오고 네, 여기도 많이 씁니다. 많이 사용하고요.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익숙하게 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C2000 컴파일러에 대한 내용들, 프로세서 옵션에서 CLA나 FPU, TMU 같은 것들을 쓸지 쓰지 않을지 최적화는 어떻게 할지, 그리고 헤더 파일들의 경로는 어디로 할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 프로젝트에 반영할 수 있는 메뉴, 이것이 프로퍼티 속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퍼티까지 살펴봤고요. 프로젝트 메뉴도 여기까지 보겠습니다.